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회사 설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그 글을 올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얀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미얀마에 오셔서 이제 통역과 함께 가서 직접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미얀마에 한국 분이 하시는 또는 이제 미얀마 현지인이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들을 통해서 네, 회사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부동산 일부 회사가 회사 설립을 또 도와드리고요. 관련 에이전시는 여기에 이제 뭐 세금 담당하는 곳이나 아니면 또 뭐 관련된 여러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뭐 비자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또 회사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차이점은 뭐 명확하죠. 직접 하는 경우는 그냥 뭐 본인이 들어가는 비용 경비하고 그다음에 신청비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법무법인이나 뭐 부동산 또는 이제 관련 에이전시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네, 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좀 간단하겠죠. 네. 만약 저에게 어떤 게 낫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냥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이나 작은 규모는 직접 통역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디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미얀마 정부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한 거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 신청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해서 하고 하면 이제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규모가 있고 좀 뭐 주주도 많다 아니면 또 현지인하고 같이 한다 어떤 파트너랑 하면은 아무래도 법무법인이나 이 전문 이제 로펌을 그래도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조심할 것과 또한 뭐 장단점을 숙지한 다음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좀 법무법인은 좀 비싸요, 금액이. 네, 비싸고 부동산이나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소 가격이 이렇게 좀 저렴한 편이고 이제 중간 가격은 이제 현지 법무법인이나 현지 변호사 통해서 하면은 뭐 중간 가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설립을 요약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2월 6일 날 미얀마 대통령실에서 미얀마 회사법을 새로 공포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위 상세적인 것들과 실제 시행은 2018년 8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 전에는 저도 이제 회사 설립을 제가 했었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변호사가 이 회사 설립하는 거를 많은 분들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이제 빠삭하게 아는데, 2018년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변호사가 다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만 받아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소 혹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범위 안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좀 부족한 거나 아니면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고 부탁한 분도 없어가지고 네, 좀 오래전 기억이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전 2018년 8월 전에 국법은 이제 1914년부터 제정된 미얀마 컴퍼니 액트라는 거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회사법을 그대로 계수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얀마가 옛날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이
그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만든 회사법이 이제 인도에서 있었을 때 그 인도에 있는 거를 미얀마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것이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2018년 전에 개정하기 전 국법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 2018년 8월 1일 날 이제 새로 공표하고 이제 시행하게 된 이제 신회사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거래 기준에 맞게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좀 다듬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2015년부터 한 18년 사이에는 이렇게 법도 바꾸고 외국인한테 투자하기 편하게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법에서 새로 신법으로 바뀐 변경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옛날 법은 외국인이 1%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예요. 외국 회사로 간주를 해서 외국 회사 틀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상당히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신법은 이제 외국인이 지분을 35%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그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이 지분을 35% 가지고 있더라도 현지 회사로 간주를 해서 내국 회사 지위로 이렇게 관리가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외국인이 미얀마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지분이 35% 아래가 되면 내국 회사 지위로 유지가 돼서 내국 회사처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35% 아래까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도 내국 회사 지위를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해당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여도 문제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전에는 외국인이 1%만 지분이 있어도 이게 현지 회사가 아니고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소유할 수가 없고 자산의 소유가 안 돼요. 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동산 소유가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35% 아래로 외국인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주주는 죄송합니다. 그 65%는 현지인이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거는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 그 부동산이 외국인이 주주가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미얀마의 가장 그 절대적인 법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 사람이 현지인하고 지분 투자를 해서 한국인은 이제 30%, 35% 이렇게 지분을 갖고 외국인은 이제 그렇게 지분을 갖고 현지인이 6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뭐 땅을 사고 뭐 콘도를 샀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인이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왜냐면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또 그 땅을 외국인이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약서에는 그 회사가 땅이나 콘도를 살 때 외국인이 그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회사 이렇게 룰이나 아니면 회사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인정해 준다라고 뭐 작성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몰라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업, 축산물, 출판, 인쇄 등 기존 외국인이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35%의 지분 아래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되게 큰 영향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만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현지 회사가 아닌 이제 외국 회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얀마 정부에서 보호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업이 꽤 많거든요,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다이카에 가가지고 뭐 디카라고도 부르고 다이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서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외국 회사가 못하는 그 사업 영역. 그것들을 이제 못했는데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외국인이 현지 파트너랑 만나서 본인이 물론 지분은 35% 아래 가지고 있더라도 이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 시장에 앞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차후에 상장 회사의 35% 지분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미얀마의 증권 시장이 열렸었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나? 더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상장 회사가 몇 개 없어요. 4개, 5개, 제가 알기로 한 7개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국인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증권이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에서 사고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를 어플도 깔아보고 했는데 제가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도 일정 살 수 있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얼핏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잘 아는 지인분이 그 어플을 깔아서 주식을 샀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저는 직접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미얀마도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 깔아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게 외국인이 현재 사고 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요즘은 뭐 저도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그런 거는 그, 처음에 그 몇 개 미얀마 증권 시장에 회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얼핏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몇 천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 너무 비쌌는데 역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 그래프로 오면 계속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매량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말이 조심스럽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관련 사실이 명확해지면 이거는 증권 거래하는 회사랑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행하고 보험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을 규제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법령 및 이후 동향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내국인이 뭐 지분을 이제 65% 외국인 35%를 가져서 아무리 그게 현지 회사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아마 그래도 외국인 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회사는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하고 보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 외국인 지분이 일정 부분 있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전에 구회사법에서 신회사법으로 바뀐 내용은 뭐냐면 액면가가 폐지됐어요. 뭐냐면 이제 구회사법은 그 정관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이제 종이에 정관 페이퍼가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얼마.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신회사법은 이를 폐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정관도 사실 없어요. 그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보면은 정관 지금 종이가 따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본인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 요건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2명 이상의 주주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주주가 저는 3명으로 했거든요. 2명까지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신회사법은 1명 이상의 주주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까? 단독 회사가 되는 거죠. 그냥 1명만 있어도 네,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주주 요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 상주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 회사는 1명 이상의 미얀마 상주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 네. 영주 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중에 183일을 미얀마에 거주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이사 1명 이상은 그 미얀마의 영주 계속 상주를 하거나 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을 해가지고 183일을 미얀마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사는
미얀마 외국인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추가가 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 회사를 설립해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 제대로 그 회사를 정리도 안 하고 막 도망갈 어, 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누군가를 그러면 이제 그 회사 관련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이나 아니면 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가 이제 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의무 조항은 이제 그 내용이 다 있어요. 회사 설립했을 때 이사들이 어떤 의무 조항이 있는지 그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이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아까 4번처럼 그 회사 설립하면 회사에 한 명 이상을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은 영주 또는 183일 이상,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 어느 정도 기간에는 미얀마에 꼭 상주를 해야 된다는 게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회사만 설립해놓고 실제 그 이사나 그 주주는 미얀마에 거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일정 거주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서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는 걸로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외에 뭐 또 상세하게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밑에 링크로 여기 미얀마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제 오픈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자세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크게 뭐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회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았는데 현재는 좀 제대로 이게 회사 설립할 때 정부에서 처리를 해주는지랑 관련 법령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의뢰도 없었고 저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 회사 설립을 하는 방법 중에 회사 설립 전에 본인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우선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되세요. 어떤 이름으로 할지. 그리고 회사 목적.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사업 내용,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해당 목적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뭐 현지인과 파트너를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본인이 그냥 본인 이름으로 회사 설립하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으로.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외국인이 할 수가 없고 현지 로컬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로컬 파트너를 구해서 본인은 이제 지분이 35%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설립을 신청을 하려면 회사 주소가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사 주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회사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레터헤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인 회사가 공문 서류로 쓸 레터헤드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립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그 주주가 되는 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이고 현지인 같은 경우는 NRC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세요. 여기서는 NRC라고 부릅니다. 그거 이제 4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주소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터헤드, 앞으로 회사에서 쓸 공문 서류의 양식, 헤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회사 이름이 필요한데 회사 이름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나만 딱 이제 골랐다가 신청할 때 보니까 그 회사가 이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놨다가 하나 첫 번째 하고 안 되면 두 번째 하고 안 되면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예전에는 의미도 물어봤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고. 근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서도 물어보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등록하려면 웹사이트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번도 정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통장하고 회사 직인인데, 이거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을 때 2018년대 바뀔 때는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필요했어요. 회사 통장이 있어야 됐었고, 거기다가 돈을 일정 금액 넣어야 됐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 직인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야 되거든요. 도장.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바뀌면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어차피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뭐 필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뭐 같이 처음에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정해지시면 그 은행에 가서 회사 통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직접 주주가 가서 사인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본인 이름으로만 사인해서 그 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주주 몇 명이 이제 사인해야만 인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회사 직인은 이제 공문 서류에 이제 찍을 직인들 있죠. 그거는 이제 만들면 되는데 그 다운타운에 그거를 전문으로 만드는 도장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이제 여러 샘플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초이스해서 만드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직인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인보이스나 아니면은 바우처를 끊을 때 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로 쓰시면 되시고요. 추가 상세는 제가 링크로 여기 법무법인에서 오픈한 자료를 해둘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간단히 드릴 말씀은 회사 설립하는 절차는 간단해요. 본인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회사를 할 거면 미얀마에 와서 그냥 통역을 뭐 소개를 받던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직원을 뽑은 다음에 디카, DICA 네, 거기에 가셔서 여기에 있죠. 회사법은 투자기업관리국 네, 여기 디카라는 곳에 가서 이게 이제 센트럴 콘도 건너편에 있거든요.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여기에 가서 간단히 상담을 하시면 되세요. 전에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업무로 이런 상담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언제 오라고 연락이 와요. 담당 부서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통역 데려가서 그 담당자랑 만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외국인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그 뭐 현지인하고 파트너로 해야만 하냐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내용을 듣고 이제 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온라인이 이제 안 되고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필요한 서류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신청 서류는 되게 간단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 이제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무래도 하기 전에 그래도 다양한 내용을 좀 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비 스스로 내고 상담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거를 그쪽에다 의뢰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뭐 단지 조금 금액은 약간 비싸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좀 비용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쪽에 이제 부동산 에이전시나 아니면은 그 회계 법인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분들을 좀 소개받은 다음에 믿을 만한 분들을 그리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통역을 구했는데 통역이 좀 똑똑하다, 잘 안다라고 하면 그 통역 통해서 그냥 현지 법무법인 조금 더 금액이 싸겠죠. 그 한국 법무법인보다는요. 네, 그쪽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회사를 나중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폐업 비용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세요. 어, 제가 이제 2018년, 19년도에 폐업을 이렇게 하는 분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150만 짜리 한 200만 짜리 들어갔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들어갔습니다. 절차가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비싸면 비쌌을 것 같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거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어쨌든 신고가 되면 그 이제 그 세금 부분이나 이제 세금 신고 부분도 잘 상담받으셔서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또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최근에 제가 이걸 안 해봐가지고
예전엔 너무 많이 해서 뭐 예전 국법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신법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변호사가 진행을 다 해가지고 또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또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서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이거를 한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최근에 한 내용을 제가 다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